미국발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가 여러 건 발표가 됐습니다.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도매 재고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 증가세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도매 재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 재고는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검색어 0.6% 증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도매 재고 지수는 지난 10월보다 0.6% 상승한 4,989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매 업체들의 판매는 2.3% 늘어나며 2011년 3월 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초강력 태풍 샌디에 따른 감소 이후 반등한 영향입니다. 도매 업체들의 내구재 재고는 0.4% 늘어났는데요. 자동차, 전자장비, 기계가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도매 재고 증가의 배경, 관련 검색어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수요 확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업들의 도매 재고 증가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흐름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이언 존스 소시에티 제너럴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 도매 재고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 특히 자동차 도매 재고 증가는 향후 수요 확대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습니다.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몇 건이나 신청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7만 1,000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늘어난 37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다만 그 전주의 수치는 하향 조정됐는데요. 기존의 37만 2천 건에서 36만 7천 건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4주 평균의 수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4주 36만 7,5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고용 여건을 반영하고 변동성이 적은 수치입니다. 4주 평균의 경우 전주에 35만 9천 건에서 36만 7,505건으로 증가해 고용시장 회복세의 둔화를 우려케 했습니다. 이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따른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 히깅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초에 재정절벽 사태를 완전히 해결했다면 고용률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유럽 쪽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입니다. 유로존의 경제가 올해 말이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0.75%로 동결을 했었죠. 이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한 하방 위험이 관련 검색어로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라기는 어제 통화회의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은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연말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유로존 경제에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기준금리 관련 검색어로 살펴보겠습니다. ECB의 기준금리 0.75% 동결됐습니다. 한편 ECB는 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침체 상태이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신호를 보여서 금리 인하의 압력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금금리와 일일물 대출에 적용되는 한계대출 금리도 각각 0%, 1.5%로 유지했습니다. 미국발 주요 이슈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